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KRC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공사는 지난 18일 나주 본사에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활성화도 도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주한 외교사절 등에게 한국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루마니아, 과테말라,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 주한 대사를 포함해 20개국 22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이 참여했습니다. 주한 외교사절단은 우리공사가 수자원 개발과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에서 50여 년간 36개국 130개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과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ICT 기반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17일 광주광역시청과 기아자동차 공장 견학에 이어 18일 한국전력과 우리공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미얀마 관계수리청 부청장 일행이 우리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미얀마 농업개발지원사업의 2차 초청연수차 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동진지사 원격 물관리 시스템을 보기도 하고 나주 본사에서 최규성 사장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 미얀마 관계수리청 부청장 일행이 우리공사를 방문해 미얀마 농업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관계자들은 우리공사가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우리공사는 2014년부터 5개의 프로젝트 설계와 컨설팅을 미얀마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미얀마 스와댐 물러미 붕괴 사고 소식에 이종옥 부사장과 기술지원단이 붕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스와댐 복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얀마와 한국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 고위 공무원단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물관리 현장 견학을 위해 지난 23일 우리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안방조제 컨설팅 사업 연수의 일환으로 수자원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NCICD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홍수 등 재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자카르타 해안을 23.5km의 방조제로 연결하고 내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공사는 2016년 12월 한국국제협력단과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 종합개발 컨설팅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및 네덜란드와 협력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수자원청 등 수자원 분야 고위 공무원 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방문해 IoT 기반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시연하는 등 우리공사의 실시간 재난 대응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 소액 농가수가 올해 9월까지 1112호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약 24%인 2461호가 부채 상환을 위해 우리공사에 매각한 농지를 되찾았는데요. 2006년과 2007년에 지원받아 환매 기한이 만료된 농가로만 따지면 약 80%가 매각 농지를 되찾아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시작된 경영회생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입한 농지는 매각한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해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영회생 지원 사업으로 매입한 농지의 연간 임대료는 매입 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환매 대금은 임대 기간 내 또는 종료 후에도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농지 가액의 50% 이상 환매할 경우 농지 일부를 부분 환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006년에 지원받은 농가 185호의 75%인 139호가 농지를 환매했으며
2007년에 지원받은 농가 444호의 83%인 369호가 환매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공사는 더 많은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재무 컨설팅과 영농기술 전수 등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공부사항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는 물론 농지에 부속한 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도 매입 가능합니다. 우리공사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영회생 지원 사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역시 사회공헌 활동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확의 계절인 지금 농가는 더더욱 바쁜데요. 이 가운데 우리공사 직원들이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나주시 공산면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지난 16일 우리공사 임직원들은 전남 나주시 공산면 고추재배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공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고추대를 뽑고 영농 폐자재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등 영농 도우미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공사는 영농 도우미 외에도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행복한 진지상 차려드리기, 농어촌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 인원 12,000명이 참여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가족여행,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작년부터 우리공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농어촌 마을에서 중소기업 가족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을 여행과 체험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농촌체험마을 4곳에서 중소기업 가족연수를 11월 18일까지 실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중소기업 가족연수 프로그램은 양 기관이 협력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연수는 작년보다 3.7배 늘어난 4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도 경기 양평군 소리산마을, 충남 금산군 조팝꽃 피는 마을,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 제주 가시리마을 등 4곳으로 작년보다 2배 늘려 진행됩니다. 이처럼 운영 규모가 늘어난 것은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의 93%가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먹거리와 친절도는 각각 95점, 농촌마을 시설은 90점, 체험 프로그램은 93점을 기록하는 등 부문별로 90점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가족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 농어촌이 가진 장점을 완연히 느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굴
다음은 영상으로 보는 사보 시간입니다. 우리공사 사보 흙사랑 물사랑 10월호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 힘들죠. 농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 등 농사가 주는 기쁨과 가르침을 깨달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2012년부터 발걸음을 내디딘 농사 동아리 인텔리겐치아인데요. 농사나 자연에 관심 있는 4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34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노덕호 대표는 한 택배 회사의 소장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드론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당시 산업으로서의 드론은 생소한 분야임과 동시에 블루오션이었습니다. 택배 업무를 하면서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유심히 지켜보던 노 대표, 농업 드론 전문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신직업인 소개 43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우리공사 사보를 교보, 영풍, 예스24, 알라딘 등 전자서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웨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 흙사랑 물사랑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와 SNS 그리고 홍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470년)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을 때의 일이다. 제주도는 지금처럼 농사가 발달하지 않아 물자가 부족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는 일이 잦았다. 이학동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관리들이 상당한 양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받아들인 곡물이다. 어디로 간 것이냐? 중간에서 누군가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양이 사라질 리가 없다. 횡령이라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쥐가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쥐가 들끓어 곡식이 없어진 일이 잦습니다. 누리는 일이지요. 관리들은 쥐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곡식을 가로챈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구운 소금이 없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것도 역시 쥐가 먹어 없어진 것이냐? 그렇지요.
쥐가 많아 없어지는 양이 상당합니다. 매해 있는 일인데 쥐라는 것이 잡기가 어려워 없애기가 힘듭니다. 쥐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많은 소금이 없어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쥐가 있어야 하는 것이냐? 이 쥐들은 필경 너희들이렸다. 그러면서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입에다가 소금 한 바가지씩을 쳐넣었다. 어디 한번 또 먹어보아라. 너희 같은 큰 쥐들이 한 바가지도 먹지 못하는데 작은 쥐들은 도대체 얼마나 먹을 수 있단 말이냐? 먹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알고 크게 벌을 내릴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소금을 먹지 못했고 큰 벌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로 제주도에서는 소금은 물론 다른 곡물과 세금을 중간에서 횡령하는 일이 없어졌고 백성들은 그만큼 윤택해진 삶을 살게 되었다. 청렴, 높은 직위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 부패를 근절하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공직자의 모습 아닐까요?